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뭐 방송 중에 광고 중에 뭐 교육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반갑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뭔가 오해를 살 수 있는 건가요? 밟으십시오. 티내지 마시고요. 이게 좀 약간 입이 풀리신 것 같아요. 우리 홍 대표님이 입이 풀리셔서 이제 이선엽 부장님 나오시면 이분과 함께 자세한 또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유럽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너무나 심각하죠, 이게. 많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에너지 하기 이전에 네. 뭐 지난주에 나와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방산을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의외로 좀 반응들이 좀 많이 폭발적이셨던 네. 것 같아요. 내일 아침 보니까 조간신문에도 방산 특집들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 1위도 네. 방산 종목이었던 맞아요. 것만큼 분명한 건 테마는 아니었구나라고 하고 한 가지 조금 약간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혹시 네가 꼭지에 얘기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 멍에는 좀 벗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밀리터리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예를 들면 팬텀기는 그리스하고 터키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직 몇 국가는 안 되지만 그리고 현재 K2 전차가 현재 채용하고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도 소프트킬 방식이라고 해서 하드킬 방식하고 조금 다른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으나 그런 부분이 있다. 뭐 몇 가지 더 있지만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뭐 실수도 있겠죠. 예, 그냥 좀 너무 예쁘게 어려워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 산업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아직도 좀 많은 분들이 한국 방산에 대해서 너무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시각이라면 투자에 대한 시각일까요? 기술력에 대한 기술력에 시각일까요? 대한 어떤 시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런 네.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독일을 너무 높은 장벽으로만 보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방사는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한테 운도 되게 좋았어요. 전쟁도 있었었고 우리가 또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것도 있었고 사실 독일이 잘못한 측면도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 현재 독일이 지원했었던 자주포 15문 중 10문이 지금 고장나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서 독일도 옛날의 독일이 아니란 점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도 비슷하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이 그만큼 많이 좋아졌고 무기라는 게 이제 기계에서 전자 장비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이란 나라가 전자 장비로 갈 때는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보일러 하나만 하더라도 보일러 세계 1위가 독일이었는데 미국에서 뭐 가스 온수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1위로 올라선 것도 뭐 컨덴싱 기술 뭐 이런 것과 관련도 있었던 것처럼 점차적으로 기계가 디지털화되고 첨단화됐었을 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벤츠 S클래스도 그 앞에 있는 부분들 전부 다 LG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한국 것도 고장나지 않느냐. 전 세계 게 다 고장납니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라는 점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일단 첨언을 좀 말씀드렸고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뭐 유럽에 대한 에너지 얘기도 되겠지만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글로벌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그쵸.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역시 오늘도 추천의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오를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자료를 한번 보시죠. 네. 유럽이 얼마나 에너지 대란이 심각한 것은 이미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가스 가격만 하더라도 20배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력 가격, 전기 가격은 14배가 올랐다고 하죠.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전력 가격이 14배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지금 되겠죠. 조명 다 꺼야 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럴 거고요. 근데 지금 여름이나 그나마 다행이지만 네. 이게 만약에 겨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아찔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 보셔야 될 것 보면 위기의 독일이라 그래서 비싼 에너지 값을 감당 못해 독일의 제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을 지경까지 왔다라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유럽 국가만 위험한 줄 알았더니 사실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독일까지도 지금 흔들리는 상황까지도 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실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독일, 이탈리아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팩트고요.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와 관련된 상황이 심각하다. 단순히 심각하다가 아니라 생존이 걸려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점들이 결국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현재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쓸 거지 않습니까? 그 방안과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한 유럽들이 제일 먼저 취한 정책이 뭐냐면 이게 리파워 EU라는 정책이죠. 이 리파워 EU는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를 에너지 많이 기울었던 부분을 탈피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유럽이 정말 어려워진 생존이 걸려있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타개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테마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테마가 아니고요. 유럽 전체가 에너지 위기를 탈출하려는 새로운 자구책이면서 재정 정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정 정책입니다. 그만큼 크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가져오신 차트들을 보면은 사실 2022년 러시아 전쟁 이전부터도 이미 추세적으로 좀 전력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러시아 전쟁이 뭐 잘 안 끝날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끝난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도 아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어쨌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다변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오죽했으면 독일이 그 자존심 강한 애들이 이제 원자력도 다시 한번 돌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국기를 쓰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원칙을 파괴할 정도로 생존이 걸린 문제까지 다변화되고 있다.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이젠 뭐 겨울 되면 에너지냐 아니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유럽이 느끼고 있는 이 에너지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심각한 만큼 이 위기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은 보다 강하고 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보다 강하고 보다 빠르다. 그리고 이 보다 빠르고 보다 강한 점이 우리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도 궤를 같이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감축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유럽의 리파워 EU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공통점은 재정 정책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시장이 어려워질 때 각국 정부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통화 정책은 쓸 수 없죠. 오히려 반대로 있는 돈도 걷어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재정 정책은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유럽과 미국의 공통적인 재정 정책은 에너지의 변환이라는 카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정 정책은 주식시장에서 투자 전략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가 어려울 때 기본적인 투자 전략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유보를 하죠. 그리고 이 돈이 갈 곳을 만들어주는 게 재정 정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통화 정책은 오히려 긴축으로 돌아섰으니 시중에는 자금을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전체 시장에 돈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있는 돈이라도 이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재정 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도 이를 놓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투자 전략 안에서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얘기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도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각국이 살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놓치는 게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재정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뒤에 차 한번 보시죠. 조금 더 구체화진 정책을 보도록 하죠. IRA,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놓고 보면 악재밖에 없다라고 하죠. 야, 미국의 보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자동차도 어떻게 큰일 났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미국이 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재정 정책이라고 부르면 이게 분명히 미국의 정책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고 유럽에 있는 또 일본에 있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투자를 더 빨리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그걸 노리기 위해서 숫자를 못을 박았죠. 내년엔 얼마, 내후년엔 얼마. 구체적으로 즉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보면 재밌는 상황들이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풍력 이런 데에 대한 설비 투자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굉장히 포커싱이 전기차에 많이 가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전기차는 전기를 사용하는 쪽이지 전기를 생산하는 쪽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전기를 사용하는 쪽에 포커싱을 뒀다는 얘기는 이 법안 자체가 에너지 변환도 이끌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고는 투자를 이끌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현대차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투자 전략으로 돌아가서 내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데 대해서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는데 상당 부분 이렇게 각국의 투자가 진행이 돼서 경기가 침체되는 걸 완충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그 완충되는 만큼 부정적인 시각을 일부 걷어들여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법안의 가장 큰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못 받고 그렇죠. 미국 시장 내에서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이 법안의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초당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 안에서 왜 이런 합의를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FTA 제소였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각국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미국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 재정 정책이다. 그리고 이 재정 정책이라는 건 안 좋아진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장치란 점에서도 제가 볼 때는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현 상황에서 놓고 보면 한국의 자동차, 또 독일의 자동차, 일본의 자동차 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투자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시한을 못 박았죠. 내년까지는 몇 %, 내후년까지는 몇 %. 장기적인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당신들이 우리 국가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투자를 하십시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새로운 투자가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쨌든 안 좋아진 부분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는 완충자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각각의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셨던 여러 유럽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미국 경기 상황을 그 기업들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뭔가 심리나 분위기가 괜찮아지면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환경이 내년에 마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내년의 경제 환경이 좋다란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현재 최악으로 가정하고 있는, 왜냐하면 지금 잘 보셨다시피 로렌스 서머스 교수라든가 또 일부 시장 경계론을 펴는 분들의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그 가정에는 재밌는 가정들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이 깔려 있냐면 인플레이션은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공급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팬데믹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만 이 인플레이션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미국의 수요 훼손이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수요 훼손 외에 이렇게 투자라는 새로운 환경이 된다라면 그만큼 미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미국 외에 중국과 유럽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 끌어내리는 수요 훼손이 일정 부분 있다라면 미국의 금리도 예상보다 덜 올릴 수도 있고 또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땡겨질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까지도 현 상황에서는
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로지 현재 미국의 실업률만 높아지는 걸 기다리는 이런 어떤 그 정책 또는 투자 전략만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면 나중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실제화될지 알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유연한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재정 정책이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미국의 투자를 유발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법안들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딱 보면 느낌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린이라는 게 막연했는데 이제 현실화되네. 자, 그동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이라는 것 자체가 다소 좀 동떨어져 있었다라면 주변에 우리가 풍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태양광이 있긴 했지만 진짜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면 이젠 진짜 뭔가 바꿀 수 있는 거로 시장도 훨씬 더 크게 확대가 되고 대중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실제 이 그린이 들어온다라는 게 이 법안의 기본적인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린과 관련된 에너지 변환이 더 크고 빠르다. 더 규모도 크고 훨씬 더 빠르게 우리한테 다가온다라는 게 기본적인 초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주식시장도 그를 반영해서 그러한 관련주들이 이미 불을 뿜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과는 무관하게. 왜냐하면 내년에 실제 미국의 긴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개인들의 경기 침체인 거지 이 소비는 정부 소비입니다. 정부 소비는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놓고 봤었을 때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과 이런 재정 정책이 진행된 거를 별개의 문제로 저는 따로 떼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건 앞으로 경제도 어려워진다는데 힘들어진다는데 이 주식을 이 가격에 사는 게 맞아라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시장 대응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최소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 법안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나 깊은 생각이 없다라면 향후에 지수가 뭐 언젠가는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마 그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지수는 안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높은 가격에 이 기업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부담에 빠지게 되겠죠. 어떤 게 옳은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정부가 또는 유럽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의 에너지에 대한 변환, 이 절박한 상황에서 변화는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의 변화는 항상 레볼루션이었었습니다. 혁명이었다는 얘기죠. 단순 테마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경제적인 상황과 또 현재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미 주도주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경제는 안 좋다라고 얘기하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역사상 처음 있는 장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까 잠깐 그 네. 주변국의 FTA 제소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요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FDA 뭐 관련해서는 뭐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그 숨통을 열어준 건 맞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차들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꼭 미국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FDA 관련 국가들과 매중 국가들도 뭐 재료들은 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은 나온 이유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런 원재료 부분을 다 조달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도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다른 자동 산업에 비해서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미 전기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는 다소 여류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부분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고 또 재정 정책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좀 무리한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내놨을 때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도를 깔고 했다. 무리했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만큼 투자를 더 강하고 빠르게 하라는 제가 볼 때는 무언의 압력이었을 거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나 미국에서 안 팔래 이렇게 하는 상황은 안 벌어지겠나요? 사실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을 버린다라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대마를 버리는 건데 그러면은
자동차를 팔 곳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서 우리보다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아직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인프라가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전기차나 관련 시장이 커지면 그 애프터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커집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의외로 그 주식 시장에서 그린 관련주도 많이 움직이는데 그린이 활성화됐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사업들이 지금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움직임이 지금 1년 내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지금 한두 달 된 게 아니라 의외로 1년 내내 오른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 이미 시장은 굉장히 영악하게 움직이기 있다라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 환경도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이런 고민들이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다시 한번 찾아보는 어떤 계기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주 관련한 네. 뉴스도 뒤에서도 이거 하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남조선 호황 뭐 이렇게 썼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기후변화 또는 각국의 리파워 EU라는 정책의 또 수혜가 우리 조선주로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조선을 담당하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숫자가 지금 안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 현재 올라가고 있는 주가를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엄경화 연구원님께서도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또 저희 회사에서도 요번에 조선 관련 자료가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LNG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안 됩니다. 사실 한국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참고로 여러분들 많은 선주들이 꺼립니다. 우리 뭐 홍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 LNG 운반선이 예전에 가스가 샌 적이 있죠. 실제로. 예, 가스 운반선인데 가스가 이제 미국까지 가면 없어지는 거죠. 예, 이런 상황들이 실제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납기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지 않아서 실제 여러분들 기사도 보셨겠지만 올해 와 있는 대부분의 LNG선이 한국으로 거의 우리가 뭐 좀 안 좋은 표현, 몰빵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정도로 많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도 더 많은 LNG선 수주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한국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미래에 이미 실적에 꽂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적 안 나온다고 주가가 안 움직이겠습니까? 2, 3년 뒤에 나오는 실적, 그때 나오면 그거 움직일까요? 제가 볼 때 그때가 꼭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주를 바라보는 관점들이라든가 아니면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미 판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펀드를 많이 운용하시는 분들 또는 여기를 보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에 반등에서 굉장히 온도차가 크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IT를 들고 있었으면 지금 사실 수익률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 이쪽 관련 투자했던 분들은 이게 화랑장을 불가할 정도로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주가를 보시죠. 그럼요. 그러면 지금 이게 벌어지는 게 결국은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걸 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시장에서 이미 색깔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굳이 안 되는 집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최소한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거 너무 많이 올랐으면 이제 얘들이 오랄 차례가 됐어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균형적인 시각에서 한 번 더 이런 점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다시 가야 될지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전에 이런 뭐 그린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막 오르고 그 추세가 보였을 때는 약간 뭔가 이슈, 기대감, 미래지향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 현실이 돼서 맞습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이거 네. 큰일 난다. 네. 이런 구간까지 놓여 있어서 그럼요. 이번에 상승이 그냥 테마성으로 오른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이 좀 완전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산업들은요. 혹시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봉을 보시면 안 되고요. 월봉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런 중후장대한 사업은 길게 오르고 길게 빠집니다. 자, 1년 반짝 오르고 1년 빠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몇 년 오르고 몇 년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 업종들이 벌써 1년 이상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 시세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뭐 이견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IT는 사이클이 빨라요. 그래서 1년 오르고 1년 빠지기도 하고 1년 안에 상승과 하락이 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중후장대한 장치 산업들 같은 경우는 오를 때 길게 오르고 내릴 때 길게 빠지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내릴 때 잘못 잡으면 몇 년 동안 죽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오를 때 너무 늦게 편승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IT를 생각을 하고 다르다라는 점. 그래서 월봉을 보시고 이런 기업들이 움직일 때 이렇게 길게 움직이는구나. 그럼 시세가 어느 정도 국면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점검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이 달라졌는데 그 판의 흐름은 지금 단기적으로 1년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의 흐름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제가 아마 제가 이제 저녁에는 참 오랜만에 나왔는데 지난 2-3달 전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칠판을 쓰면서 강의했던 내용들 자체가 네.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시장에 판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지수가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박스권일 거지만 네. 그 박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종목이 안 움직인다가 아니라 주도주가 변환하는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심에 제조업이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플랫폼 관련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보다는 그런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여드렸던 리파워 파월 이유라든가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재정적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 자료가 GDP 내 미국의 산업비 네. 중에서 지금 제조업이 엄청나게 네. 빠졌는데 이게 다시 이제 그렇죠. 위로 올라갈 다시 한번 거라는 말씀드리도록 것이죠? 할게요. 제가 이 자료를 몇 번째 보여드렸는데요. 현재 미국은 산업에 대한 균형이 무너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1980년대 이후로 제조업이 너무 급격하게 기울었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이 금융이라든가 서비스업을 강화를 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양극화만 훨씬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나 플랫폼이나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정책을 보면 규제가 더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플랫폼 관련 규제가 최근에도 나왔죠. 카카오뱅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제조업은 내가 어떻게든 밀어주겠다라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어제도 아마 안유아 교수님께서 나와서 제가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걸 봤는데 중국도 아마 뭔가 정책을 쓰면 인프라 관련 정책을 쓴다라고 얘기하죠. 역시 제조업 기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있을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사업도 역시 인프라 관련된 제조업 비중이 될 거고 또 최근에 뭐 사우디 관련해서 뭐 네옴시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다 제조업 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하면 제조업 르네상스가 도달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뭐 또 일부 분들은 너 또 굉장히 여기서 꼭지 물리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방산할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50% 넘게 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 수익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뭘 더 바라실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제조업 르네상스가 도래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게 현실화되는지 지금부터 보다 더 꼼꼼하게 우리가 하는 매크로 지표만큼이나 이쪽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줘서 조금 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홍 대표님은 제조업 르네상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네. 우리 한국 회사들이 거기서 좀 파이를 먹어야 되는데 뭐 뻔한 그게 얘기지만 제일 예, 중요하죠. 쉽지는 않은 건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이 제목이 굳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들이 좀 맞습니다. 드는 내용들이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은 지금 공급 발행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누르기 위해서는 뭐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차피 다른 쪽에서 농사 열심히 짓고 곡물 가격 빠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ESG를 강화하면서 그린플레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생산성이 그다지 나오지 않는 와중에
석탄 관련 석탄이나 석유 발전은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보조금을 주거나 하면은 그럼 인플레이션은 되게 빠르게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정책은 전혀 쓰지 않고 되게 기존에 하고 싶었던 신재생 에너지나 대체 에너지 전기차 쪽 투자 이쪽을 되게 강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유발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별로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 해석은 그냥 제가 이해하는 바는 어떻게든 그냥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수요를 죽이고 공급을 늘리는 선택은 하겠다. 근데 우리가 시키는 곳에만 투자를 해. 그리고 미국 땅에다가 투자를 해라 라는 거고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선택을 한 건데 사실 지금 우리가 선택한 쪽에 공급을 늘려라라는 걸 세제 혜택을 통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미국 정부는 이제 재정 부채가 늘어나는 거고 그럼 이거를 채권 발행으로 메꿔야 되는데 그러면 금리는 더 올라가고 큰일이 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해외의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너네 돈으로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자본 수지에서 흑자를 보겠다. 그리고 재정 적자는 그걸로 메꾸겠다.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우리 힘을 행사해서 미국 땅에 투자를 하도록 압박을 할 테니까 다른 나라들은 거기에 따라라. 저는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이 인플레이션 과반 법원이나 리파워 이유를 처음에 설명드릴 때 그린의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투자의 포커싱을 맞춘 그쵸. 겁니다. 훨씬 더 투자의 포커싱을 맞춰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쪽에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재원은 사실 국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재정을 하게 되는데 그 세금을 대부분 플랫폼 기업에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 빼서 이쪽으로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누르고 이쪽은 키워준다라는 이것도 어떤 시각들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우리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지적이신 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은 재밌게도 국영지에 투자를 하죠. 가스 관련 기업에. 그렇죠. 재밌게도. 그쪽은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지 맞습니다. 않으니까. 오히려 그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옥시덴탈 페트리올림을 거의 인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그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정착되는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에너지원을 역시 타개하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했던 석탄 또는 석유, 가스가 계속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아마 원자력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가는 게 아닌가. 그럼 이제 필요사항에 따라서 이런 어떤 그린 관련 기업들이 우리의 어떤 전력을, 에너지를 계속 대체할 때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걸 대체하기 위한 현재 있던 그린 관련주들 말고 국영제 주식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도 저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면 계속 이제 공급은 줄 거고 근데 계속 쓰긴 할 거니까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놓고 보면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 또는 국영제가 더 시장에서는 다른 쪽보다 좀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쪽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판이 달라지고 있고 또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제조 르네상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관련한 매출을 발전시키느냐일 텐데요.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속단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도 다행히 글로벌리 제조업을 잘하는 국가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도 그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찾아보면은 네, 좋은 회사들이 기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또 사령관님으로 통칭이 되더라고요. 우리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 이선엽 사령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